안녕하세요. 기초 오브 기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즈 업 함수와 클로즈 다운 함수를 간단한 예제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업 함수와 클로즈 다운 함수는 우리가 신호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죠. 물론 이 클로즈 업과 클로즈 다운 함수는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강세 약세, 그리고 어떤 기준선을 만들 때 이런 그 라인들을 만들 때에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개의 함수는 정확히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은 똑같은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로즈 업 함수부터 보시면요. 세 가지의 형식이 있고요. 이 세 가지의 형식과 그 다음에 정확히 반대되는 클로즈 다운 함수의 세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두 개의 형식은 같기 때문에 클로즈 업 함수만 설명을 드리고요. 예제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은 close of a, b. 여기서 a, b는 데이터 값이죠. 데이터 함수로 인한 데이터 값, 또는 어떤 우리가 수치로 지정할 수 있는 데이터 값, 그리고 이동평균선이나 어떤 다른 보조지표의 데이터 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a와 b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lose of a, b의 해석은 a가 b를 close up 했는가라고 물어보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a가 b를 close up 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봉에서는 a가 b를 close up 했고, 한봉 전에서는 a가 b를 close up 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 함수의 값은 참이 돼서 화살표를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close up c,ho 라고 쓰게 되면 현재의 종가가 5봉 전의 고가를 close up 했다면, 이 말은 한 봉 전의 종가는 6봉 전의 고가보다 작다는 뜻이죠. 그리고 현재 봉에서 커졌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클로스업 함수는 성립이 돼서 신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클로스업 함수를 우리가 부등호나 어떤 논리 연산자로 풀어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에서는 a가 b보다 크고 한봉 전에서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클로스업으로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같은 경우가 이전 봉에 있죠. 현재 봉에서는 같은 것이 허용되지 않고 이전 봉에서는 같은 경우도 허용되는 그런 함수가 클로스업이고요. 만약에 이 같은 경우를 현재 봉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클로스업 함수 대신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한봉 전에서는 a가 b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형식은 첫 번째 형식에서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전의 위치에서 클로스업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해서 현재 위치에 신호를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를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클로스업 c, ho, 3이라고 쓰게 되면 현재 봉의 위치로부터 시작해서 세 봉 전의 종가가, 또 현재 봉의 위치로부터 시작해서 세 봉 전에, 그 세 봉 전에서 5봉 전의 고가를 클로스업 했다면 현재 위치에 화살표를 뿌려주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옵션은요, 첫 번째 형식을 따르면서 두 번째 형식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즈업 안에 A와 B라는 데이터의 위치값을 직접 지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요,
클로스업 C3 H 파이라고 쓰게 되면 현재 봉 위치에서 3봉 전의 종가가 8봉 전의 고가를 클로스업 했다면, 자, 이것은 4봉 전의 종가는 9봉 전의 고가보다 작다는 뜻이죠. 그리고 3봉 전과 8봉 전을 비교해서 클로스업 됐는가를 체크해서 현재 봉 위치에 화살표를 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좀 말로 하면 좀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은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만족이 됐을 때 화살표를 뿌리는 위치는 현재 위치라는 것. 여기다 3을 썼지만 3봉 전에 화살표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봉에 뿌린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어떤 화살표의 위치를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형식의 이 수식과 세 번째 형식의 이 수식의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실행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크로스 다운의 형식은 크로스 업과 똑같기 때문에 화면을 멈추신 다음에 한번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제를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로스 업과 클로스 다운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 채널 지표에서 이 상단선을 클로스 업 할 때, 또 여기도 상단선을 클로스 업 하는 경우가 있죠. 종가가 상단선을 클로스 업 할 때 신호가 나오는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단선의 수식을 가져가야죠. 상단선의 수식은 수식 2에 있던 하이스트 함수죠. 복사하신 다음에요. 수식 관리자 부르시고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클로스 업 예제. 그래서 상단선의 수식을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요. 이것을 하나의 변수에 주겠습니다. 상단이라는 변수에 상단선의 값을 준 다음에 세미콜론을 찍어야죠. 클로스 업 종가가 상단선을 클로스 업 하면 라는 그런 수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두 줄로 우리가 상단선을 클로스 업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수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색상과 표시, 그다음에 모양이 있는데요. 색상은 말 그대로 어떤 화살표나 다른 모양에 대한 색깔이고요. 그다음에 표시는 매수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캔들의 아래쪽, 그 다음에 매도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캔들의 위쪽에서 어떤 기호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매수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고요.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살표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지표 변수 가셔갖고요. 기간 20, 5. 자, 지난 시간에 썼던 그 옵션이죠. 작업 저장, 수식 검증. 화살표가 잘 보이도록 캔들을 비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수식에 쓴 대로 종가가 현재 봉에서 상단선을 넘어갈 때, 이전 봉은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봉에서 넘어갈 때, 그래도 마찬가지죠. 이전 봉의 종가는 아래쪽에 있고 현재 봉의 종가는 위쪽에 있을 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거와 반대되는 신호인 상단선을 클로스 다운 할 때에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요. 클로스 다운. 자, 함수명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업 대신 다운. 그리고 색상을 검정색으로, 화살표를 캔들의 위쪽에서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렇게 하면
한봉 전에는 상단선의 위쪽에 있다가 현재봉에서는 아래쪽으로 종가가 올 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맥스와 민 함수를 이 클로스업 그 예제에 좀 섞어서 어떤 종가가 이 상단선을 넘어가거나 다시 내려왔을 때가 아닌 캔들의 몸통이 클로스업 할 때, 또 캔들의 몸통이 클로스 다운 할 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이런 그 시도를 만드냐면요, 이런 경우죠.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몸통이 걸쳐 있을 때는 제외하고 몸통이 완전히 넘어가거나 완전히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어떤 신호가 나타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통이라고만 얘기했을 때에는 종가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음봉인 경우는 종가가 아래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양봉인 경우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클로스업, 몸통이 클로스업 했는가를 물을 때에는 종가와 시가 중에서 작은 쪽, 즉 미남수를 사용해서 작은 쪽의 값이 라인을 클로스업 했는가를 묻고요. 그 다음에 클로스 다운 할 때에는 둘 중에 큰 값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는가를 비교하면 되겠죠. 수식 관리적으로 신 다음에 신호 검색해서 클로스업 예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스업 할 때는 우리가 민 함수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 민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똑같이 하고 종가 대신 민 함수를 사용해서 둘 중에 작은 값이라고 쓰면 되겠죠. 10,5 이렇게 되면 종가와 시가 중 작은 값이 상단선을 클로스업 하면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색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에 클로스 다운도 마찬가지로 몸통이 클로스 다운 할 때라고 같은 방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복사하신 다음에 클로스 다운은 맥스 함수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맥스라는 단어를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맥스 종가와 시가 중 큰 값이 상단선을 클로스 다운한다면 이라고 수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거는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금 위치가 다르죠. 종가가 클로스업 할 때와 그 다음에 몸통이 클로스업 할 때가 조금 다릅니다. 부분도 다르고요. 이 위치는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클로스 다운도 조금 다르죠. 몸통이 클로스 다운 할 때, 자, 몸통이 클로스 다운 할 때, 이 위치와 이 위치는 같은 경우고요. 이 위치는 조금 다른 위치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신호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히 캔들이 넘어갔는가, 그 다음에 현재의 값이 넘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개의 그 신호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신호에 어떤 알림을 줄 수가 있죠. 그 알림 주는 것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클로즈업 했을 때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했을 때 소리로 알림을 받고 싶을 때에는 이 소리로 알림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찾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그 소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노래나 어떤 그 음성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정한 것이 이 빨간색 신호가 들어올 때 소리가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죠. 너무 작게 지정을 해서 소리가 좀 안 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지정한 이 서곡이라는 그런 알림이 빨간색 신호가 들어올 때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신호, 매도에서도 우리가 찍을 수가 있겠죠. 소리로 알림, 찾기에서 터미네이터, 손절 신호다라고 했을 때는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신호가 들어왔을 때, 매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런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클로스 다운과 클로스 업 함수를 배워봤고요. 이 정리되는 노트를 올려놓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